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관련 뉴스로 시작합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 올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의 미세먼지 주의보는 저녁 6시에 해제됐습니다만 올겨울 미세먼지 공습이 시작된 건데요. 건강 관리도 비상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팔공산과 앞산이 뿌연 먼지에 둘러싸여 흐릿합니다. 도심은 안개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새벽부터 날아든 미세먼지가 만든 세상입니다. 등굣길, 출근길 시민들은 탁한 공기를 마시지 않으려 마스크를 쓰는 등 안간힘을 썼습니다. 미세먼지 오늘 좀 어떠세요? 목이 칼칼하고 숨이 좀 잘 안 쉬는 것 같아. 오전 7시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14 마이크로그램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상북도에도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실외 수업을 자제하거나 금지했고 실내 수업으로 대체했습니다. 천식, 아토피 환자도 좀 몇몇 보이거든요. 요번에 또 새로 공문이 와서 이제 이런 아이들한테 질병 결석으로 인정하라는 공문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아무래도 건강을 위해서. 일부 학교는 평소처럼 대응했습니다. 오전 10시 학생 20여 명이 운동장에서 줄넘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세먼지 농도는 194 마이크로그램으로 특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시간대로 체크해서 가끔 오늘 아침에도 자제했는데 전달해서 안 되는 말이야. 입자가 워낙 작은 미세먼지는 코에서 걸러지지 않은 채 기관지와 혈관 등 몸 안에 그대로 유입됩니다. 각종 호흡기, 피부 질환부터 심장, 뇌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환들이 나빠지는 그런 증상을 경험하실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입원율이라든지 또는 사망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엘니뇨 현상, 북극 해빙 감소,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 완화 등이 올겨울 대기질 악화를 부채질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대구 도심의 모습입니다. 올겨울 미세먼지 피해는 예년보다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이제 미세먼지는 1년 내내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각한지 또 대책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대학교 지구환경학과 김혜동 교수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삼한사원이 아니라 삼한사 미세먼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좀 심각해졌는데요. 왜 이렇게 심각한 걸까요? 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가져오는 요인은 중국발과 국내의 기온 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의 서쪽에 있기 때문에 이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는 중국으로부터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이 되어서 고농도가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불지 않는 좀 바람이 약한 무풍 상태. 이때는 이제 고기압이 서해에서부터 동해까지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 있을 경우에 무풍 상태가 잘 나타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국내에서 기온하는 대기오염 물질의 영향으로 고농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내년 2월부터는 대기오염 특별법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대기오염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차량 이부제라든가 혹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노석탄발전소의 운행을 잠시 정지시키는 이런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년 2월 달부터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은 공공기관을 대상인데 내년부터는 이게 민간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정책이 이미 고농도 상태에 도달한 이후에 이 정책이 실시되기 때문에 좀 사후 약방문적인 이런 성격이 좀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북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게 가끔 보면 이 수도권보다 오히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더 높게 관측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우리 지역에 이제 그 미세먼지 농도가 아주 특비 높은 한 수백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농도가 발생할 때는 주로 이제 북서풍을 타고 중국으로 또 미세먼지가 들어올 때입니다. 근데 이 공기가
먼저 이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데 그 수도권에서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바람에 북서풍에 첨가가 되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당진이라든가 대전 이런 곳에 만들어진 미세먼지가 계속 부과가 되면서 한반도의 남동쪽에 있는 대구 쪽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수도권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훨씬 더 고농도가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의 지리적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대구의 대책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대구 같은 경우는 분지 지형이 돼가지고 바람이 약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이제 대기 오염에 취약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대구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쪽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이기 때문에 이 서쪽에서 발생된 미세먼지가 대구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구의 오염을 갖다 더 가중시키고 네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대구에서는 저질 연료 사용이 또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성서산단이라든가 염색공단에 가면은 아직도 벙커 시유를 떼기도 하고 심지어 유연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 있는 산단에는 영세업종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도 저질 연료를 많이 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대구의 대기질을 더욱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정책적으로도 이렇게 좀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먼지가 많은 날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삼겹살 드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예. 뭐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예, 옛날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몸에 이제 지방질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방질은 미세먼지를 갖다가 오히려 흡착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작용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기는 야채라든가 채소 같은 것을 많이 먹고 거기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그나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 지방 정부가 함께 이 대기질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비롯해 서울 등 광역시도지사 7명과 중국 베이징 등 시장 10명은 베이징에서 열린 제2회 한중 지사 성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세먼지 공동 모니터링 등 양국 지방 정부가 공동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미사립고등학교 나홀로 시험 특혜 속보입니다. 재단 설립자의 증손자인 아들의 특혜 시험을 부탁했던 중학교 교장이 물러나고 이 교장의 아들은 다른 학교에 진학시키기로 했습니다. 재단 이사회는 이 설립자의 친인척을 모두 빼고 다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들 특혜 시험을 부탁한 중학교 교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교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특혜 시험을 본 중3인 재단 설립자 증손자는 같은 재단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단 설립자 가족을 1953년 학교 설립 이후 첫 승마 특기생으로 뽑았다는 의혹을 씻기 위해서입니다. 사립학교 재단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국민들이나 모든 분께 머릿속에 어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단 측은 그동안 족벌 경영을 해왔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사회에서 친인척을 물러나게 하고 앞으로도 이사회 구성에서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특혜 시비에 휩싸인 A군의 증조 할아버지는 고등학교와 중학교를 설립했고 할머니는 재단 이사장, 큰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장, 아버지는 중학교 교장을 맡고 있습니다. 다시 이 사진을 정말 전면 재편을 해서 정말로 남이 봐도 정말 우리 사학이 정말 이제 정말 똑바로 서는구나 하는 그거를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동창회를 비롯해 학교를 공정하게 이끌어갈 인물로 이 사진을 구성해 앞으로는 족벌 경영으로 생길 만한 사학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2019학년도 대구 특성화 고등학교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 성적 처리에 잘못이 발견돼 고교 입시에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어제 대구 15개 특성화고 입시 원서 접수를 마감했는데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4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포함 등 성적 처리 과정에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응시생의 내신 성적 산출을 새로 해 취업 희망자 우선 전형은 내일과 모레, 특성화고 일반 전형은 다음 달 5, 6일 이틀 동안 원서 접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어디를 가든 경기가 어렵다는 말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대구 자영업자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약한 산업구조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입니다. 골목뿐 아니라 큰 길 쪽 가게 상당수가 비어 있습니다. 1년 넘도록 영업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좀처럼 새 주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점포 인덱하는 게 원래 안 붙어 있어요. 도로변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점포를 내가 팔고 싶으면 부동산한테 얘기해 놓으면 그걸 쑥쑥쑥쑥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붙어 있다 하는 거는 이제 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없고 돈이 없고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영업 침체는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올해 상반기 대구에 종업원 있는 자영업자는 8만 4천여 명으로 1년 전 10만 1천여 명에 비해 16.9% 줄었습니다. 3.1% 증가한 전국 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고 전북 19.6%, 울산 17.9%에 이은 세 번째로 큰 감소폭이었습니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도매업 종사자가 11,000여 명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편의점, 마트 종사자 8천여 명,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 7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펴고 있지만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 구조 조정을 이뤄냈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산업 구조도 취약하고 전반적인 우리 이 경제 산업 구도를 바꿔나가는 노력을 더 가속화해야 된다. 과거 많은 인력을 투입하던 굴뚝 산업에서 첨단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산업 구조는 취약해지고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대구 지역 청년들의 임금이 줄어들고 빚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청년 빚쟁이 네트워크가 청년 430명을 자체 조사한 결과 올해 대구 청년의 평균 월급은 16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 원 줄었습니다. 빚은 3,008만 원으로 405만 원이 늘었습니다. 빚쟁이 네트워크 등이 만든 청년 대한은행, 대구 청년 연대은행 디딤은 오늘 저녁 출범식을 하고 청년 조합원에게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최근 불이 난 서울 KT 아현지사 같은 D등급 통신시설이 대구에 24곳이 있습니다. 대구 지역 D등급 통신시설 가운데 KT가 운영하는 것이 16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D등급 시설은 835개로 경상남북도에는 141개가 있습니다. D등급 시설은 정부나 지자체가 점검하지 않고 통신사가 스스로 점검하고 백업 체계도 의무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잇따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한국당 차원의 노력과 반성이 없다며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